또 졌어! 살라딘에게 예루살렘 털린 소식 들은 교황이 또다시 3차 십자군을 모으라며 예루살렘 탈환 면죄 드립을 시작합니다. 당시 아빠 통수치고 왕된 잉글랜드 사자왕 리처드 1세, 그리고 리처드 1세가 아빠 통수칠 때 도와줬던 프랑스의 필리프 2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가 3차 십자군을 이끌고 살라딘을 만나러 떠납니다. 사실상 전부 살라딘에게 먹혀버린 과거의 십자군의 영토들. 그 소식들은 교황은 3차 십자군을 모으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이번 편에서는 3차 십자군 오지게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서 당시 중세 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통수를 잘 쳤는지를 설명드릴 건데, 이번 영상의 전편이었던 십자군 2편에서 프랑스 루이 7세는 2차 십자군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었는데, 갔다 와서 와이프랑 이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이혼한 와이프가 왕비였어도 프랑스의 서쪽 땅의 영주였다는 건데, 이혼했다고 그 땅 주인 프랑스 왕 거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한 와이프가 당시 노르망디 영주와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 재혼한 노르망디 영주가 훗날 영국 섬 쳐들어가서 잉글랜드의 왕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원래는 프랑스의 영토이자 왕비의 영토였던 땅이 잉글랜드 왕과 재혼했으니 잉글랜드 땅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원래 지네 땅이었는데 다른 나라 땅이 되어버린 것이 결코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이 7세 죽고 난 이후 왕된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그 이혼한 왕비가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빠랑 이혼한 후 재혼해서 잉글랜드 영토가 된 자기 낳아주진 않은 엄마의 땅을 조지고 싶어 했는데, 동시에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2세의 셋째 아들이 자기 아빠가 막내 아들만 이뻐했어 개빡쳐서 자기 부모 조지며 왕 되려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낳아주진 않았어도 엄마긴 했던 이혼한 왕비의 땅을 아들이 조지고, 잉글랜드에서는 자기 친아빠 친엄마 조지려는 사자왕 리처드 1세까지 그렇게 개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땅 조지려던 둘이 손붙잡고 잉글랜드의 헨리 2세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아빠 통수친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잉글랜드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었으니 잉글랜드 대 잉글랜드가 싸우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도와주는 척만 하고, 잉글랜드 힘 빠졌을 때 옛 프랑스 영토 차지할 생각이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수많은 잉글랜드 영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잉글랜드의 왕자리까지 굳건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프랑스 필리프 2세는 땅 빼앗을 각이 안 나왔어 머가리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타이밍에 교황이 3차 십자군 모으라고 얘기까지 하고 계셨으니 갑툭튀로 잉글랜드 왕된 사자왕 리처드 1세는 빠르게 영주들이 자기 통수치기 전에 싹 다 군대 끌고 십자군으로 데려가려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즉 십자군을 모으고 있는 잉글랜드를 프랑스가 조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군대, 교황의 성스러운 군대를 조진 프랑스, 즉 대역죄인 사탄 이단 프랑스가 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즉 프랑스 필리프 2세는 일단 입사닥션을 시전합니다. 그렇게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이 된 사자왕 리처드 1세는 프랑스에게 우리같이 손붙잡고 사이좋게 십자군 함께 가자고 얘기했고, 결국 프랑스도 잉글랜드와 함께 3차 십자군으로서 교황 눈치 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린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잉글랜드 사자왕 리처드 1세는 프랑스 필리프 2세에게 분명히 사이좋게 손붙잡고 같이 예루살렘 갔다가 사이좋게 같이 돌아오자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게 1190년 베젤레에 집결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3차 십자군, 잉글랜드 군대는 마르세유에서 배 타고 시칠리아의 메시나로 갔고, 프랑스 군대는 제노바에서 배 타고 시칠리아의 메시나로 향했어 메시나에서 같이 만났어 예루살렘 코앞에 있던 티레로 같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3차 십자군에 따로 참여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경우 육로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당시 직접 군대 이끄신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는 당시 나이로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던 중에 강 건너다가 익사했는지 심장마비로 죽었는진 정확하진 않지만 갑자기 요단강을 건넙니다. 군대 이끌던 황제께서 죽었으니 신성로마 제국 군대는 그냥 와해되었고, 결국 같이 사이좋게 가자던 잉글랜드 십자군과 프랑스의 십자군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갔던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3차 십자군은 성공적으로 우선 아크레를 먹게 되는데, 그런데 같이 싸우다가 같이 돌아가자고 했더만 프랑스 필리프 2세가 갑자기 중동 도착한 지 3달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잉글랜드 사자왕 리처드 1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저렇게 살라딘에게 다 막혔던 땅들을 꽤 되찾게 되는데, 그런데 잉글랜드 리처드 1세 예루살렘에서 오지게 싸울 당시 먼저 집 돌아갔던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조지고 있던 겁니다. 같이 전쟁 가서 같이 돌아가자고 했더만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삽소리였습니다. 과거 리처드 1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했다던 막둥이를 도왔어 사자왕 리처드 1세 쿠데타 쓰레기 새끼라며 리처드 1세를 따르는 영주들과 군대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프랑스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 땅 얻어낼 계산이었고 말이죠. 당시 아르수프 전투에서도 리처드 1세는 살라딘 개박살내고 상당히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쌍둥이의 넥서스까지 나간다는 소식에 빨리 비 누르고 귀환타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야 살라딘아! 예루살렘 그냥 빨리 줘. 그만하자 이제. 개소리하고 있네. 이걸 내가 왜 주냐? 뭔가 심상치 않은 것 직감한 살라딘, 곧바로 빼앗겼던 야파 지역을 조지러 가기 시작했고, 리처드 1세는 귀환타야 하는데 환장하기 시작합니다. 야 살라딘아! 그냥 예루살렘 포기할게. 대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 순례길 올 때 안전과 자유 좀 잘 보장해줘. 그렇게 백도하던 마이 트린다미어 갔던 프랑스, 그리고 적 넥서스 코앞에 두고 전부 다 귀환탄 사자왕 리처드 1세 덕분에 3차 십자군은 그렇게 애매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잉글랜드로 돌아가고 있던 사자왕 리처드 1세, 그런데 잉글랜드 군대가 배 타고 가던 도중 폭풍을 맞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사자왕 리처드 1세는 태조왕건이 공산성 전투에서 옷 바꿔 입고 튄 것처럼 급하게 베네치아 해변에 간신히 상륙한 후 옷 갈아입고 잉글랜드로 슬금슬금 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가는 길에 신성로마 제국의 비엔나 지역에서 갑자기 체포를 당합니다. 당시 백도하고 있던 트린다미어 빙의한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에게 돈 줄 테니 개 잡히면 좀 가둬두라고 미리 얘기해 놨었습니다. 그렇게 3차 십자군으로서 오지게 잘 싸우다가 대뜸 신성로마 제국에게 붙잡힌 잉글랜드 리처드 1세. 그런데 그 소식 교황께서 들으시고 어디 성스러운 3차 십자군 캐리하던 사자왕 리처드 1세를 가두냐면서 신성로마 제국 저 새끼들 황제 아니라고, 프랑스 저 새끼들도 왕도 아니라고 교황께서 또 한 번 손수 견제를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결국 1194년 리처드 1세는 풀려나고 프랑스가 통수치고 빼앗았던 잉글랜드 영토를 두고 이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한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부터 티격태격했었으니 사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웠던 신성로마 황제와 교황, 이 양반은 아예 교황을 감옥에 가둬버리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후 저 양반 죽고 나서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또 지들끼리 서로 황제 되려고 오지게 영주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었는데, 교황은 그 싸우던 애들 중 교황 말 잘 들을 것 같았던 벨프 가문의 오토 4세만 골라내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식을 해줍니다. 즉 당시 중세 유럽의 상황은 머릿수 오지게 많았던 기독교인들 통솔하기 위해 황제들은 교황을 이용해서 대관식을 받으려고 했었고, 한편 교황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로마 가톨릭과 교황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었고, 그러한 교황이 짜증났던 황제들은 대관식이나 하고 입 닫고 있으라고 견제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황제 죽고 난 후 춘추전국 시대 펼쳐지면 교황은 다시 자기 말 잘 듣는 애 골라내서 황제로 추대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계속해서 교황은 자신에게 개기지 말고 같은 기독교 국가들끼리는 쌈박질하지 말고 싹 다 군대 소집해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군대 십자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탈환해 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3차 십자군 이후 또다시 교황은 4차 십자군을 모집합니다. 예루살렘 탈환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말이죠. 그런데 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 탈환이 아니라 지금의 이집트 지역부터 조지자고 얘기합니다. 1, 2, 3차 십자군 싸워보니 예루살렘 먹게 되어도 계속해서 위아래로 양쌍 사이드로 난리치던 이슬람 세력 때문에 빼앗길 위기의 연속이었으니 미리 아래부터 조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는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즉 이번에는 아래부터 조져야 했으니
육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배 타고 건너가야 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그 엄청난 병력을 한 번에 태워갈 배를 만들 수 있던 국가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배 몇 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당시 항해 기술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일단 개오래 걸리는데 매일 삼시세끼 병사들 밥은 먹여야 했었으니 돈 오지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한방에 수많은 배들로 싹 다 병사들 데리고 갈 만큼의 배가 필요했다는 건데, 그런데 당시 배 잘 만들고 무역 오지게 잘하던 저 테두리만 훑어먹은 듯한 영토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대형 배 오지게 잘 만들고 항해도 오지게 잘했던 베네치아 공국이었습니다. 당시 4차 십자군에 참여한 영주들은 바로 베네치아 공국에게 가서 병사들 타고 갈 큰 배들 좀 만들고 항해 좀 해달라고 딜을 거는데, 당연히 베네치아 공국 입장에선 상당히 쏠쏠한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1년 총예산과 맞먹는 크마 85,000마르크를 제시하는 겁니다. 전편부터 계속해서 말했지만 당시 십자군에 참여한 각 지방 영주들은 십자군 재테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 싹 다 긁어모아 전쟁 가서 추가 영토와 금은보화로 뽕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십자군은 4번에 걸쳐 내겠다는 4분기 할부를 제시했고 베네치아 공국도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체가 내겠다던 85,000마르크, 문제는 중간에 가겠다던 영주가 죽거나 이후에 영주된 양반들이 갑자기 안 가겠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합니다. 당시 4차 십자군 총 3만 명 모일 것 예상하고 정했던 85,000마르크, 그런데 정작 가겠다는 영주들 다 합해보니 12,000명 정도밖에 모이질 않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야 했던 돈 85,000마르크도 3분의 1밖에 안 모일 예정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베네치아는 상도 더 언급하면서 원래 주겠다던 85,000마르크 안 주면 배 시동도 못 건다면서 들어눕기 시작합니다.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돈 방구석에 있던 금돼지 금목걸이까지 다 팔아도 택도 없이 돈이 모자라던 상황. 계속해서 이자는 늘어났고 베네치아는 빨리 돈 내놓으라고 버팅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누웠던 베네치아 공국의 한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돈 내놓으라고 배 못 만들겠다던 베네치아, 진의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들에게 니네 돈 내는 것 깎아주고 할부 기간 더 늘려줄 테니 일단 쟤네들부터 조져달라고 딜을 합니다. 고위험성 십자군 펀드 시작도 못하고 있던 십자군들, 당연히 땡큐 베리머치 하면서 쿠데타 조지러 관장에서 떠납니다. 그렇게 쿠데타 신나게 조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잔틴 제국의 황태자께서 4차 십자군 진영으로 손수 찾아오십니다. 심각해. 우리 큰아빠가 우리 아빠를 눈알 다 뽑고 감옥에 가둬놨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1195년 비잔틴 제국 황제 이사키오스 2세의 형이 원래 황제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감옥에 처박아 버렸었습니다. 그러니 황태자가 우리 아빠 눈 뽑은 극악무도한 저 새끼 좀 조져달라면서 4차 십자군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당연히 전재산 털어서 고위험성 십자군 재테크 중이던 4차 십자군, 맨입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황태자는 자기가 비잔틴 제국 황제가 다시 된다면 니네 지금 베네치아에 못 내고 있는 4분기 할부 85,000마르크의 몇 배가 넘는 20만 마르크의 십자군 1만 병력까지 추가, 게다가 교황에게 넘나 괜찮은 조건이었다. 갈라져 있던 동방정교회를 로마 가톨릭에 아예 흡수를 시켜주겠다고 딜을 합니다. 이것은 4차 십자군 전체와 교황 모두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개이득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4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조지기 위해 이집트로 우선 가려던 계획 때려치우고 유턴에서 생뚱맞게 콘스탄티노플로 향하게 됩니다. 당연히 돈독 올랐던 베네치아도 숟가락 얹으면서 말이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